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사태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 견주어서 좀 이 영상을 보는 쪽에서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 루나 테라의 창시자 원무시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금 그놈이 거기에 잡혀 있는 이유는 몬테네그로라고 거기 동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거기가 잡혀 있는 이유는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죠. 그놈이 코스타리카인가 뭐 그 국적으로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인데 그래서 부검이 돼 있고 거기에서 어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4개 국가에서 어 이놈을 신병 인도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권위원회 그러니까 SEC 쪽에서는 이거를 접근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어, 미국 법원에서는 어, 그 미국 법원에서 그 정권성으로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걸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그 187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일종의 정권의 일종이라고 보고서 어, 신병 인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나라들의 그 법조계에서 협의를 하겠지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시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간에 미국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 통상적으로 좀 그렇답니다. 그 이 피해 금액이나 피해액이 피해자가 어디에 많으냐 또는 형량이 어느 쪽이 많은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신병 인도가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기소를 한 거에는 8가지 제목인가 그렇게 걸려 가지고 이거를 어, 형량을 대충 계산하면은 한 100년이 넘어가는가 봐요. 그러면 이거는 종신형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지를 못하는데 역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얘가 뭐 대충 듣기로는 한 1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현금화를 해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잡아놓고 뭐 그 당시 돈으로 한 3천억 정도가 그렇게 있으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좀 적게 받을 수 있다. 뭐 5에게 변호사를 써서 그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국보다는 한국의 법에 먼저 우선적으로 어, 따르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게 어느 한 나라에서 어, 법의 형량을 받아서 그 형을 다 살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형량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다른 나라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제, 제가 지금 주도를 해서 하고 있고 하는 이 우리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일단은 저희가 국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한국의 법에도 분명히 그대로 영향을 끼칠 거고,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는 실정법이에요. 실정법으로 미국에서는 진행을 하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특검법하고도 상관이 없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전체적인 거를, 어, 거꾸로 복기를 해보고 하면은, 문제는 이게 어떠한 기업에서 기업이 인발버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일은 발생이 된 거예요. 오늘 뭐 이전에 또 제가 그런 그 내용을 한번 띄웠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번에 걸쳐서 플랫폼 가격은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상승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죠. 근데 분명히 걔가 이야기한 게 그런 말을 했어요. 물량 조절용이다. 그런데 또 희한한 말을 또 하지요. 5년 5, 4, 3, 2, 1년 이렇게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보상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플랫폼 가격을 물량 조절용으로 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물량이 나온 게 지금 5, 4, 3, 2, 1개가 나와가지고 정말 한 12억 개, 13억 개가 나왔느냐?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1년차 때 2019년 예를 들어서 9월 달부터 2020년 9월 달까지 여기에 ICO가 되지 그러니까 저기 뭐 ICO라는 의미 자체는 본래는 그 상장이 그러니까 뭐 저 거래소에 등록이 안 되더라도 ICO는 가능하지요. 그럼 뭐 결국에는 이제 초기 자본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ICO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1년치를 딱 해보면은 그때 여기에 사람이 얼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들어왔다. 10,000명이 수천만을 하고 수억 원을 하고 그러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상량은 그들이 12%뭐 9%뭐 이제 이 차등돼 가지고 10,000불 이상이면 뭐 12%뭐 또 얼마에서 얼마는 또 몇 프로 뭐 이렇게 했다면 쳐도 그 보상량의 개수가 1년 차에 5억 개라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보상량을 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무조건하게 5억 개를 꼭 맞춰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상승을 해서 플랫폼 가격을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올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보상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개수는 줄어들어요. 왜? 결국에 거래소 가격이 올라가니까 플랫폼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상승을 시켰는데
플랫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보상량이 예를 들어서 어, 비근한 예를 들게요. 1달러 일찍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보상을 한 달에 받았다. 그러면 이게 2달러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50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량 조절과 같은 역할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와야 될 양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첫 해에 5억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쳐올렸기 때문에 그 보상량이라는 거는 거꾸로 줄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그만큼 채워져 가지고 일정 양 정도는 또 보상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다. 그때는 이제 뭐 보상의 조건에 보면은 보상 체계를 보면은 등급 수익도 있고 후원 수익도 있고 채굴 수익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가지고 사람이 좀 늘어나고 그 대신에 보상량은 플랫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보상량은 좀 적게 나오는데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스태킹한 양도 좀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발식으로 되는 네트워크 자체가 좀 더 키워졌으니까 보상량은 좀 어떻게 보면 스테빌라이즈드 되어 있는 상태로 이 플루크레이션이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자체가 아, 플랫폼 저기 가격 자체가 물량 조절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역할은 좀 했을 거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원 씨가 해먹었는 게 결국에 우리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 접목을 시켜 이래 보면은 결국에는 소수가 뭔 짓을 제대로 어 그러니까 조작을 스스로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비트 이들을 해먹었다. 예, 저는 어, 이네들을 도와가지고 했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자기가 뭐 직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권 씨라는 사람이 100년 이상의 형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왔다는 거에, 소위 말해서 공범이 정말 되지 않고, 스스로가 좀 형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그, 좀 감형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자기는 그 자체만 해줬다. 뭐, 그래서 나는 거기 직원으로서 하라는 대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내부 고발자가 스스로 내부 고발자가 돼서 이들이 받아야 되는 형량을 나도 고스란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내가 똑같은 그 공범자로서의 형을 다 살고 싶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가 지금은 내부 고발자 형태로 해서 고발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도움을 줌으로 해서 좀 피해가기를 어, 좀 추천을 드리고 권장을 해요. 왜냐? 그 회사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젊어요. 젊은데 이 금액, 피해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가 정말 공범자가 되면은 그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면은 내 인생 정말 좁나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내 인생
그렇게 쪽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가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내부 고발자로서 어, 역할을 해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인생 정말 여기에 피해자로 있는 분들보다 더 가혹한 남은 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떳떳이 그냥 내부 고발자로서 나서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저희가 지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나는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뭔가를 아는 분들은 빨리 뭐 소위 말해서 자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내부 고발자로의 역할을 해주시면은 전부 다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려서 그래도 저야 뭐 나이가 이제 60이 곧 다가오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보다는 훨씬 많은 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전애들 때문에 어, 거기에 도와줌으로 도와줌을 해서 어, 법의 구속을 받고 뭐 빨간 줄이 꺼이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추가로 좀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미 몇 개 뭐 이 권씨도 있지만은 국회의원도 있고 뭐 그 또 그거는 주가 관련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 이 법의 심판대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지금 울산경찰청에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진행한 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살면서 이 법의 조사를 받는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인생은 살 거다.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만큼 그만큼 본인 스스로에게도 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거니까 꼭 그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미국 법에 해당이 되는 걸로 10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실정법으로도 진행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권 씨가 지금 암호화폐로 문제가 되는 거를 미국에서도 캐나다, 미국의 피해자 수가 수만 명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몇백 불, 뭐 300불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 금액이 우리나라보다도 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역시 한국과 미국에서 두 군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국내보다는 미국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KOK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들은 미국의 미국법에 따라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형량이 크고 피해액이 크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취하도 할 수도 있다. 고발 취하도 할 수 있다. 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처럼 여기에서 피해자가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미국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제가 진행을 하는 그 미국에 진행을 한 것만 가지고도 그 영향으로 나머지도 충분히 추가로 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스스로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총명탕이라도 하나 사 먹으러 약국이라도 가가지고 좀 먹고 이게 더 커졌을 때 정말 감당이 불감당일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미 우리는 미국의 정말 내노라고 하는 그쪽에 확인을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미 확인을 했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느냐라고 거꾸로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그 짓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왜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연방 판사 출신, 그 다음에 연방법의 자금과 관련된 이 부분을 가르치던 법대 교수가 컨펌을 해주는데 한국에 있는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뭘 알면은 얼만큼 알겠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평생을 못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평생을 못 나오고. 그리고 이 범죄가 우리나라는 하나하나를 잘라서 하는데 얘들은 미국에서는 법 적용이 각각의 범죄에 합산을 해가지고 형을 때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나이에 세상 구경 못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발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 재단 저쪽에서는 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전 재단 이사장이 이 일을 아느냐? 몰라요. 왜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뭐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줄줄이 사탕으로 다 끌려 나와 봐야지.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우리는 이 9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90만 명의 생계, 삶과 죽음의 어,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당신들은 인간뿐만
뚫어서 살 수가 없는 정말 90만의 90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왼수가 되고 삶 자체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나는 뜨뜻해. 계속해서 나를 고소를 하고 하라 이거지. 그거 가지고 절대로 내가 눈알 깜짝할 사람이 아니니까 정신 제발 차리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이 내용을 들었으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이 심박수가 올라가야 되는 게 인간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스스로가 인간이 아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방법 좀 정말 죽어봐야지 뭐 정말 극한 상황이 와봐야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있는 사람이 둘이가 아니고 열이 되고 스물이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도 결국에 인간 대접 못 받고 저런 멍청한 거한테 일을 맡겨놨구나라고 절대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려고 할 것이고 손절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만 정말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모든 걸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때는 나머지들이 하나만, 너 하나만 모든 거를 다 했다라고 몰쳐버리면은 너 혼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 하나만 죽어난다. 다 똑같은 것들이 뭐 정의 또는 뭐 돈질 좀 했다고 해가지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다 잡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다 싸그리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너 같은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 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 뭐 의리를 지키면서 보호를 해줄 거다. 꿈에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요즘 제일 답답한 게 멍청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한테 다 잡혔는데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는 스스로가 아, 나머지 놈들 다 붙들고 해가지고 우리 환수 좀 해주고 우리 좀 살자라고 애걸 복구를 해야 될 시점이 지금 당신의 입장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의 법, 한국에서 그 전에 해먹은 거 가지고 똑같이 이것도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정말 빨리 버렸으면 좋겠다. 매일 본다니까, 내 영상 본다니까 오늘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절대로 쉽게 끝날 게 아니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스스로 좀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병신 같은 짓 했다가 그놈들한테 몰매 맞지 않기를 어, 뭐
환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좀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조금은 그래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은 똑똑해져야 돼, 지금은.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고, 오늘 내용 가지고서 니들끼리 제발 의논해보고, 그리고 니들이 챙기는 거를 그 변호사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한번 조언을 꼭 구해봐라.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면은 나를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스스로 몰랐다 손 쳐도 알고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스스로 그때는 정말 병신이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 거다. 나도 시간 오래 기다려 줄 수는 없고 선 조치 후 그 환수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판단을 해버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구경 못할 거다. 그 상태에서는 오늘 내가 이야기한 거 잘 귀담아 듣고 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 심각성을 전달한 것이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또 고마움은 또 표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제가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리고 매달 또 해주시는 분이 한,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서 인사는 그래도 한번 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 말미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일을 좀 하고 있고, 어,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는 게 또 법정 모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